전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URL은 요렇고요. 자, 파라미터를 제가 줄 건데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요 테스트를 부르게 되면 모든 테스트가 다 오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어요. 서버 개발을 제가 여기 테스트 복수형을 주면 테스트 테이블에 모든 걸 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은 25번만 주세요 할 때는 여기다 25를 쓰면 돼요. 이 URL은 회사에서 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 앞으로 API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서로 협의를 합니다. 보통 서버 개발자가 그냥 정해가지고 클라이언트 개발자한테 알려주고요. 서버 개발자는 이 앞부분은 통일이 될 거고요. 통일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테이블 이름이 될 건데, 테이블 이름을 복수형으로 주게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25 이렇게 해서 ID 값을 주면 프라이머리 키, 그럼 25번 값만 줄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를 부를 건데요. 여기에 지금 어떤 파라미터를 주고 싶냐면 이런 걸 주고 싶어요. cmd는 test by iCode 해가지고 iCode가 몇 번인지, iCode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iCode라는 게 있거든요. iCode 2번이 있고요. iCode 다 2번이네. 3번도 있네요. 그럼 iCode 3번만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cmd라는 구분자를 주고요. 그 다음에 iCode는 3번 이렇게 해서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iCode가 3번인 것만 주세요예요. 요거는 다 약속된 겁니다. 서버 개발자와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자, 부르고 싶을 땐 테스트를 찾고 싶은데 iCode로 찾고 싶을 때는 이렇게 불러줘 라고 그냥 지정하고 서버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런 식으로 서버 개발자는 뭐만 만들죠? API만 만들어요. API 만들고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직접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퍼블리셔가 이렇게 부르고요. 또는 클라이언트 개발자. 요즘에 풀스택이니까 이제 서버 개발자가 이것도 만들고 이 화면도 만들고 다 하겠죠.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iCode라는 값을 3이라고 주면 iCode가 3인 애만 쭉 나와요. iCode 2라고 주면 자, 2인 애들이 쭉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네이티브 앱이라고 했을 때 2번, 3번 있다고 하면 2번을 누르면 요걸 뿌릴 거고요, 화면에. 3번을 누르면 3번을 뿌리겠죠. 자, 그래서 요 파라미터를 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복사에다가 테스트 AJAX 2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function test ajax 2 이렇게 만들고 URL은 위에 있으니까 빼고 파라미터만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파라미터가 어디로 지금 들어가죠? 이 데이터 자리에 들어가죠. 그럼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주는 값은 다 데이터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뭘 보내는 건 다 데이터. 그리고 이 타입은 뭐라고요? 지금 파라미터 타입이 뭐예요? 제이슨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은 제이슨이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테스트 2라고 불러볼게요. 이번엔 2 테스트 로그인. 여기서 제가 불러볼게요. 딱 불렀더니 자, 3인 애들만 나왔죠.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안 와닿죠. 좀 이따가 우리가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목록을 한번 쭉 뿌려놓고 그 목록에 있는 값을 이제 삭제도 해보고요, 추가도 해보고. 게시판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한번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3번으로 해봅시다. 3번으로 해서 테스트 했더니 12, 13, 14, 16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3번인 애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 거예요. 자, 포스트는 뭐라고? 데이터를 쓸 때, 인서트 할 때 DB로 치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패치나 풋, 그 다음 딜리트는 딜리트 그렇게 써줄 건데, 우리는 포스트랑 딜리트만 제가 여기 API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풋은 지금 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새로 추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iCode는 제가 지금 3번으로 넣고 싶어요. iCode 3번이 좀 적으니까 3번. 자, 여러분들은 제가 번호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 번호로 테스트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 주고 테스트 뭐 333-1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네임을 하나 줘볼게요. 쓰기니까 자,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 AJAX 말고 테스트 AJAX 언더바 add 추가니까 add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테스트 AJAX add. 자, 그러면은 제가 이 URL에다 테스트에다 대고
새로운 걸 하나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볼게요. 다 불렀더니 28번이 하나 추가되고, 지금 이 결과입니다. 제가 받은 결과거든요. 단 한 다음에 제이슨이잖아요. 그 제이슨을 제가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추가되고 나서 새로 추가된 28번이 새로 추가됐거든요.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자동 증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준 네임, 그죠? 그 다음에 아이코드는 3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위도 경도인데 이거는 제가 통밥으로 그냥 테스트로 그냥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어떤 용도냐면,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작성한 위치를 제가 저장하고 싶었던 거야. 이건 동의받아야 되죠, 고객한테. 그래서 지금 테스트로 제가 임의로 넣어놨고요. 자, 워크데이트는 지금 글이 써지거나 수정된 날짜예요. 14시 45분 현재 시간이죠. 1월 7일 그렇게 돼 있고, SSS는 일단 무시하십시오. 자,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 되겠죠. 3번이네. 그러면 하나 추가돼서 나올 거예요. 28번에 하나 추가돼서 나오네요. 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요? 만약 게시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목록이 이렇게 쭉 있으면 제가 애들을 하나 추가하고 나면 어때요? 얘가 아래쪽에 하나씩 추가되면 되겠죠. 글 쓸 때마다 삭제하면 걔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jQuery를 할 수 있죠.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딜리트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딜리트까지만 하고 실제로 우리가 화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쁘게. 자, 이번에는 뭘 주면 되죠? 여기다가 딜리트. 제가 포스트랑 딜리트는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몇 번에 대해서 항상 id 값을 여기 줘야 된다고 그랬죠. 삭제하고 싶은 id 그 값을 제가 여기 뒤에다가 테스트 뒤에다 줘라 그랬으니까 28번을 지금 만들었으니까 28번을 지워 볼게요. 그럼 28번 이렇게 될 겁니다. URL을 제가 이거를 뭐 테스트 28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8 underbar URL 이렇게 변수를 잡을게요. 그럼 URL이 뭐가 되죠? 요 값이 될 거고, 자, 파라미터는 줄 게 없죠. 이건 줄 게 없습니다. 내가 뭐 지울 거니까 뭐 줄 게 없잖아. 줄 거는 오직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는 내가 편지 봉투에 적은 거예요. 데이터 타입도 굳이 줄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는 딜리트는 이렇게 간편합니다. 자, 그래서 딜리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펑션 테스트 ajax del 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URL 다 됐고요. 요걸 불러야 되겠죠. 제가 버튼 하나 더 만들까? 그냥 할게요. 화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니까. del 이렇게 불러서 불러보겠습니다. 자, del 했더니 리스폰스 아이디는 1번 한 개가 지워졌다고 뭐 이렇게 주나봐요. 이건 제가 서버 코딩할 때 잘못 코딩한 것 같고, 메시지는 오케이에요. 어쨌든 그럼 28번이 지워졌나 한번 볼게요. 서버가 그냥 주는 값이고요. 자, 28번이 삭제가 됐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웹을 하든 안드로이드를 뭐 앱을 하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 서버와 통신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밋밋한 화면 말고 실제로 우리가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시판 형태로 목록과 이제 글쓰기, 그 다음에 삭제, 그거까지만 딱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을 뭘로 만들 거냐면 제가 부트스트랩으로 만들 거예요. 다운로드 가서 CDN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CDN 있네요. 제가 화면만 만들 거예요. 이렇게 화면만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CSS 두 개를 갖고 와야 되죠. 이거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부트스트랩이고 얘는 뭐예요? 특별한 거 하나만 받을 때 얘는 전부 다 갖고 오겠습니다. 카피 한 다음에 이거 먼저 제가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자, 테스트 보드라고 진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게시판이니까 보드라고 그냥 붙인 거예요. 자, HTML 써야 되죠. HTML5 탭.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스트 보드라고 타이틀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개를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CSS 하나랑 자바스크립트 하나랑, 우리는 뭐 자바스크립트 쓸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트스트랩을 쓰려면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올리고 쓰면 된다. 자, 그러고 기억을 되살려서, 요즘은 제가 이걸 잘 안 써서 컨테이너, 자, 이렇게 앞에 아무 태그도 안 붙이면 div에요. 이렇게 붙습니다. 자, 컨테이너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 목록을 쭉 해야 되니까 리스트 그룹으로 만들어 볼게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뒤에다가 li.list group item.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샘플로 화면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자, 테스트 보드.html 얘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저 위에다가 타이틀 하나 달을게요. h1으로 자, 테스트. 뭐 더 이쁘게 여러분들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날림으로 만들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 테스트 제목을 쓰고요. 제가 한번 끝에다가 기억 안 납니다. 자, 이 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컨텐트 해가지고, 자, 제가 컨텐트 아닌가 보다. 컴포넌트에 리스트 그룹. 지금 제가 리스트 그룹을 쓸 거거든요. 쭉 목록을 테이블로 하셔도 되는데, 자, 테이블 이렇게 이거는 테이블이 아니죠. 그냥 쭉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그룹 하나 갖고 와 볼게요. 기억이 안 나서. 요게 이쁘네요. 그죠? 요거 이쁘고, 이쁜 거 하나 골라 쓰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걸로. 제가 리스트 아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만들었으면 돼요. 항상 규칙은 뭐냐면 리스트 그룹이란 클래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 버튼으로 달았네. 얘는 뭐 상관없습니다. 뭘로 달든 버튼으로 달든 A 태그로 달든 li로 달든 UL에 li로 하든 태그는 상관없어요. 저는 UL에 li로 했죠.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버튼으로 하나씩 달고 리스트 그룹 아이템만 하면 되고요. 제가 뭘 하고 싶으냐면 여기 손 모양이 지금 화살표가 아니고 손 모양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되는데, 네, 이렇게 주면은 손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클래스 하나로 빼볼게요. 그냥 커서 포인터를 스타일로 ptr이라고 할게요. .ptr 클래스죠. .ptr css도 테스트 할게요. 커서는 포인터. 자, 여기다가 ptr 클래스 이름을 줘야 되죠. 자, 그랬더니 손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고 화면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바뀌게 하려면은 리스트 그룹 아이템 액션을 주면 되네요. 리스트 그룹 아이템 액션. 그래서 이걸 한번 걸어 볼게요. 이거는 뭐가 돼 있을까요? 하버에 제가 색깔 바꾸게 돼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록을 쭉 뿌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끝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아이코드를 보여야 되겠다. 아이코드 보이는 게 아까 여기 보면은 배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팬 배지를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달렸는데 얘를 오른쪽에 좀 붙여있으면 좋겠다. 풀라이트인지 플로트 라이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바로 밀렸네요. 이건 뭐죠? 플로트 이퀄 라이트예요. 플로트 라이트. 그런 다음에 여기 뭐 자꾸 에러 뜨는데 util.js 부트스트랩에 있는 util.js에서 에러 나네요. 그래서 우린 자바스크립트는 쓰지 맙시다.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걸로 하고 뭘 또 올려야 되나 봐요. 부트스트랩은 이 정도로 하고 요거를 쭉 여러 개 뿌릴 겁니다. 지금 요 버튼 부분을 뿌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삭제 버튼이 있어야겠네요. 삭제도 여기 하나 달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길면 이걸 코드로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해서 X 누르면 이거 삭제가 될 거예요. 얘도 플로트 라이트 걸어줄게요. 그러면 얘가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뭐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뭐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로. 자, 예를 들어 X가 이렇게 크게 붙었네요. 그래서 버튼을 좀 작게 tn-sm 마진을 제가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검사. 요 배지하고 요거하고 좀 띄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 스팬 보면 배지거든요. 배지에다가 마진 레프트 하면 되죠. 배지는 얘 배지네요. 오른쪽에 라이트가 되겠죠. 이렇게가 좀 뜨죠. 너무 떠 있죠. 아래쪽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는 마진 탑을 좀 줘볼까? 너무 크나? 이렇게 화살표 내리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이쁘게 됐죠. 그래서 여기 갖다 대고 화살표 위아래로 하시면 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디다가 줄 거냐면 제가 배지에다 줄 거예요. 지금 배지는 스팬에 배지네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죠? 스팬에 점 배지 여기다가 이 두 개를 주면 되죠. 방금 제가 걸었던 거.
그럼 스팬 클래스 그 태그에 배지라는 클래스, 스팬 태그에 배지라는 클래스는 다 이게 먹겠네요. 그래서 리프레시 했더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래스를 너무 주기 싫으니까 제가 플롯 라이트도 이거 뺄 거예요. 플롯 라이트 빼고 여기서 플롯 라이트 배지도 빼고요. 그 다음에 얘도 플롯 라이트 뺄게요. 쓰기 싫으니까. 쓰기 싫으니까 너무 커져서. 자, btn 다시 sm 버튼의 btn 다시 sm은 플롯 라이트, 버튼이 아니고 A네요. A 태그. A 태그. 잡혔죠, 자리는. 그래서 여기다 네임 찍고 여기다가 아이코드 찍고요. 삭제 버튼 누르면 얘가 삭제되는 걸로. 이제 화면에다가 제가 여기 네임 값이랑 아이코드 값을 받을 거예요. 그거는 여기 보면 컴포넌트 쪽에 폼이라고 있습니다. 자, 폼 가보면 이렇게 있고요. 적당한 걸 찾으시면 돼요. 적당한 거. 사이즈도 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줘도 되고 거창하게 이렇게 주지 말고 우리 그냥 인라인으로, 폼 인라인으로 갈게요. 카피도 있네요. 카피 하다가 붙일 겁니다. 아까 그 컨테이너 쪽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좋거든요. 자, 컨테이너를 붙이면서 지금 뭐가 생겼냐면 왼쪽이랑 오른쪽 이렇게 약간 여백이 생긴 거예요. 이쁘게. 자, 그리고 이 리스트 그룹 아래에다가 만들어야죠. 여기다가 폼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메일 부분 필요 없고 여기다가 폼 그룹. 자, mx라고 하는 거는 마진이에요. 마진의 좌우측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패스워드가 아니고 input.form-control id는 name 이렇게 해서 하나 줘볼게요.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는 name 점점점 이렇게 줄게요. 그냥 name이 이렇게 됐고요. 근데 너무 이게 붙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쌀 겁니다. div로 div는 생략 가능하고요. where이라고 해서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쌀 겁니다. 폼을 밀어줘 줄게요. where이 없었군요. 이렇게 약간 띄우기만 할게요. 그냥 where는 안 주고. 그러니까 my라고 하는 거는 마진의 위아래를 말합니다. 마진 탑, 마진 버튼을 합쳐서 my. 그럼 마진 레프트, 라이트는 mx겠죠. x축, y축이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인풋 태그 하나 더 박을게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아이코드 값. 아이코드 값을 하나 더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 32로 해놨더니 화면이 너무 커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붙여서 쓰겠습니다. 얘는 아이코드가 되겠죠. 아이코드. 우리가 네임이랑 아이코드 두 개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아이코드고 기본 값을 세팅할 거예요. 밸류는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밸류. 저는 2번을 쓸 거고, 저는 3번을 쓸 거고, 제가 번호 하나씩 드릴게요. 자, 그래서 텍스트 폼 컨트롤 똑같이. 자, 3이라고 그냥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펌은 여기다가 더하기 표시 그냥 할게요. 추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네임이고 아이코드 짜리예요. 자, 그래서 이걸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하나씩 추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 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파람 하면 이 파라미터가 그냥 쭉 붙어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파라미터잖아요. P가 파라미터거든요. 파라미터가 제이슨으로 되어 있죠. 그걸 jQuery에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아시면 돼요. 자, P 변수는 제이슨입니다. 요거를 파라미터로 주고 싶을 때 제가 아까 어떻게 줬죠?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물음표에 %% 붙죠. 파라미터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URL 여기까지가 URL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URL 거기다가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서버한테 뭘 값을 보낼 때 이렇게 보내요. 이게 get 방식입니다. get 방식은 무조건 주소창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낼 때 이 부분을 줄 건데 그것을 제가 이 제이슨을 파라미터 형태로 바꾸고 싶을 때는 파람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p 제이슨 주면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아까 만들던 거 계속 만들어 볼게요.
일단 jQuery를 쓸 거니까 우리가 jQuery 올려야겠죠. 요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CDN에 있는 거 여기다 하나 올릴게요. 올리고 이제 스크립트 써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스크립트를 걸겠습니다. 지금 뭐부터 할 거냐면 화면에서 요걸 눌렀을 때 하나씩 추가가 되잖아요. 여기 요 부분이.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버튼부터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이 추가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HTML을 우리가 동적으로 만들어낼지 그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게 버튼이니까 btn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잡을게요. 아까 버튼 어떻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버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 만들고요. 그 다음에 btn은 append to 어디에다 붙어야 되죠? 이 UL에 그 리스트 그룹에 붙어야 돼요. 리스트 그룹은 달러에 점 리스트 그룹 이렇게 하면 되죠. div의 리스트 그룹이니까 앞에 div 써줘도 되고.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요게 되는 거죠, 이 부분. 네. 네. 거기다가 내가 append to 할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btn에다가 btn 점 이제 요 클래스를 줘야 되거든요. 이건 사실 버튼 요건 필요 없고요. 이건 다 안 줘도 됩니다. 클래스를 줄 건데 add 클래스로 주시면 돼요.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고 싶을 때는. 그래서 요 두 개를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ptr은 좀 거시기하네요. 이래서 제가 클래스를 너무 많이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요거 하나랑 add 클래스 두 개를 줄게요. 자, 이렇게 클래스 두 개 주고요. 그 다음에 btn의 텍스트는 뭐 ttt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할 건데 요거를 어디다가 언제 붙일 거냐면 요 버튼이 더하기 버튼이 클릭됐을 때. 그래서 요 버튼은 아이디를 add btn 다시 add라고 줄게요. 추가하는 버튼이 클릭됐을 때 얘도 이거 필요 없죠. 어디 추가됐을 때 내가 여기다 하나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 btn add는 document.ready 해야 되죠, 우리. 도큐멘트라는 객체가 있었죠. 우리가 document.get element by id 했었잖아요. 그 도큐멘트입니다. 그 도큐멘트를 뭐화 시킨 거예요? jQuery 인스턴스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jQuery 객체로 만든 다음에 jQuery 객체가 ready라는 함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펑션 이 부분을 처음에 실행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딱 되죠. 자, 여기다가 달러 btn 샵 btn 다시 add 항상 이렇게 샵 붙이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빨리 찾아요. 점 on 클릭 해가지고 펑션 이벤트 받을 거고 이벤트 뭐 쓸 일은 그렇게 없겠지만 버튼 받을 거예요. 그래서 evt 점 그 서브밋 되는 걸 막기 위해서 prevent default 이거 걸어주라 그랬죠. 습관적으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클릭했을 때 요 짓을 할 겁니다. 내가 요걸 부를 건데 요것도 제가 함수를 하나 뺄게요. 이것도 펑션화 시킬 겁니다. 자, append 테스트 하나 append 한다고 거기는 뭐가 필요하죠? 네임 값이 필요하고 또 iCode 값 필요하죠. 그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id 값 필요하거든요. id가 항상 달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 id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그 테스트 테이블에 레코드 중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추가를 할 건데 버튼 하나 만들어서 그냥 제가 부르질 않았네요. append 테스트를. append 테스트를 불러야 되겠죠. 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append 테스트를 부를 건데 id는 뭐 111, 그 다음에 name은 ttt 테스트로 지금 부를 겁니다. iCode는 3, 뭐 23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였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버튼은 추가됐지만 지금 얘들 두 개는 아직 추가를 못했죠. 제가 얘들 두 개 한번 추가하는 걸 보십시오. 자, 얘들은 어디다가 붙죠? 얘 두 개는 버튼에다가 붙어요. 그죠? 버튼에다가 a 태그 저기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왜 코딩을 하냐면 안 보이니까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갈 거예요. 그래서 달러 a 하나 만들고요. 얘는 a라고 변수 하나 잡고 a 점 add 클래스 해야 되네요. dn 자, 이렇게 쓰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쭉 달아서 쓰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대인전에요.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얘의 텍스트는 뭐가 돼요? a.텍스트는 x네요. x. 대문자 x로 해볼게요. x. 딴 거는 뭐 추가할 거 없죠. 네. href는 안 줘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a고요. 또 스팬 하나 만들어 볼까요? spn이라고 할게요. 달러 스팬. 스팬의 텍스트는 뭐가 되죠? i코드 값이네요. 자, i코드 값. 이렇게 i코드라고 쓸게요. 이걸 가져다가 같이 여기다가 추가해 줄게요. 자, 버튼 하나 추가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a와 spn을 어디다 추가하면 되죠? btn.append to btn이 아니고 자, a죠. a.append to btn. 그럼 spn도 append to btn.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거를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 a를 만들고 붙이고요. 스팬 만들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쭉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어펜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코딩 스타일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코드 여기 받았죠. 그럼 아이코드 받은 것을 제가 여기다가 텍스트로 시킬 거고요. 그 다음 네임 값 받은 거, 그게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애드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딱 붙었어요. href를 안 줘서 그렇군요. 자, href 주는 거는 한번 볼게요. 어트리부트잖아요. href는. 어트리부트는 a.attr href 값은 샵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잘 되네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걸 이렇게 검사해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a의 클래스 href까지 다 붙었죠. 이제 화면을 뿌려볼까요? 서버에서 갖고 온 거. 자, 저는 2번을 쓰기로 했으니까 자, 2번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서 처음에 화면이 열렸을 때, 도큐멘트 레디가 됐을 때, 이때 뿌릴 겁니다. 이때 뿌리는데, 자,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setList라고 펑션을 만들게요. 그래서 펑션 setList는, 자, 이거 정말 어려운 작업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업무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웹 개발자의. 그러면 우리가 $ajax 이거 갖고 올게요.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연락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URL은 내가 속에다 넣을 거고요. 이건 딜리트네요. add, 리스트 갖고 오는 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파라미터도 같이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파라미터까지 같이 갖고 와볼게요. 자, 파라미터는 테스트 바이 아이코드고, 아이코드는 제가 2번이라고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3번이라고 주면 되고, 이거를 아이코드는 내가 정해져 있으니까 전역 변수로 빼겠습니다. 제일 위에다가 아이코드는 저는 3번 쓰기로 했으니까 3번. 그래서 아이코드와 URL 하나. 네, URL 뺐고요. 자, 그럼 URL에서 이 파라미터를 주고요. 개수로 부를 겁니다. 불러서 결과값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그 어펜드를 부르면 되죠. 이 어펜드 테스트를. 그래서 이 제이슨 먼저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console.log 뭘 찍었는지 구분하려고 지금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컨텐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컨텐트 말고 제이슨을 찍으면 되죠. 바로 제이슨. 우린 제이슨을 쓸 거니까 얘는 안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서버에서 갖고 온 걸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리퀘스트 컴플릿 나오고 테스트 이렇게 11개가 나왔네요. 벌써 11개예요? 제가 3을 줬는데 실제로 한번 봅시다. 아이코드 2네요. 아이코드가 2로 갔네. 아, 아이코드 여기 2네요. 변수 값을 아까 선언해 놓고 안 줬네. 아이코드. 자,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프레시 했더니 14개. 네, 잘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쫙 찍었고요. 요거의 ID, 우리가 쓸 거는 뭐죠? ID랑 아이코드랑 네임 요 3개 쓸 거예요. 그래서 요 결과값에 어펜드 테스트를 부를 거예요. 어펜드. 자, 함수니까 막 불러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펑션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전역 함수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불러도 돼요. ID는 JSON. 자, JSON이 지금 여러 개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레이잖아요. 테스트 속이. 그래서 테스트를 제가 변수를 하나 뺄게요. 테스트는 JSON.test.
자, 요거를 여기서 작업하지 마시고 여기서 작업하면 되게 편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테스트 하나 잡았죠? JSON.test. JSON은 뭐죠? 얘가 JSON이에요. 그래서 요걸 전역 변수로 잡고요. tmp1을 JSON이라고 제가 빼겠습니다. 그래서 JSON은 tmp1. 자, 이렇게 하면, 자, 테스트는 잡혔어요. 4개로, 어레이로. 그럼 테스트. 뭐 하면 되죠? 바로 돌리는 거. for each. 그죠? 펑션 하나씩 준다 그랬죠? 이거 돌면서. 자, t라고 뺄게요. 자, t. 한번 찍어 볼까요? console.log t.id랑 t.name이랑 t.icode 이 세 개를 쓸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12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럼 요 세 개를 가지고 내가 쓸 겁니다. 을 가져다가 for 돌리고 for 돌린 거에다가 append 2를 불러버리면 되죠. 요 대신에 요 자리 대신에 append 2 append test. 자, 그러면 얘가 돌면서 이 함수를 하나씩 실행하겠죠. 자, id 값 갈 거고요, name 값 갈 거고, icode 값 갈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시 했더니 쭉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실제로 화면이 열려요. 여러분들 게시판 들어가도 이렇게 한 겁니다. 대부분이.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를 안 썼을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쭉 잘 만들어지죠. 자, icode는 3으로 쭉 만들어지니까. 그럼 첫 번째 건 이제 필요 없어졌네. 첫 번째 거 이제서야 빼는 겁니다. 얘는 필요 없어지니까. 자, 혹시 버리기 아까우시면 이렇게 주석 달아 놓으시면 되고요. 비교하려면. 자, 이러면 실제로 쓴 것만 나오죠. 우리가 데이터 있는 것만 4개 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총 개수를 보이고 싶으면 이 옆에다가 small text 다시 muted 조금 글씨 작게 해가지고 제가 할 거예요. 샵 cnt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small 자리에다가 제가 요 값에다가 뭘 찍을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 자리에다가 제가 자, 어디서 내가 개수를 알 수 있죠? 요거의 개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달러 샵 cnt에다가 점 텍스트 테스트 점 랭스 이렇게 찍으면 개수도 나오죠, 여기 잘. 그래서 총 4개가 있고 4개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불러오는 거고요. 지금 플로우를 한번 볼게요. 제가 더하기를 눌렀을 때 여기 입력한 값으로 이제 추가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무조건 TTT로 박아 있는데 이 TTT는 지금 어디서 박아요? 내가 이걸 눌렀을 때 박죠. 그럼 이거는 눌렀을 때 뭘 호출하죠, 지금? 여기 있네요. 버튼 add 눌렀을 때는 append test 얘를 부르네요. 얘가 뭐 하는 놈이었죠? 그냥 한 줄 추가하는 놈이었죠. 내가 준 값으로. 그럼 지금 내가 입력한 name으로 박으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만 바뀌면 되겠네. 이 부분은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죠? 달러. 그죠? 셀렉터가 뭐예요? 얘죠, 얘. 얘는 지금 셀렉터가 뭐죠? 인풋에 해도 되고요. 그냥 뭐 샵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으니까 샵. 인풋에 샵 해도 되고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샵 뭐죠? name에 vel 얘를 우리가 name이라고 합시다. 변수를 안 빼도 되고 바로 이걸 써도 되는데 변수 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 다시 실행하고 여기다가 떴다 하면은 따따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아니, 연습을 하셔야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특히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게 더 좋겠죠. 아이코드 값도 달러 샵 아이코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그 아이코드 점 벨 하면은 그 아이코드의 요거의 값이에요. 그 값을 내가 여기다가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리프레시 하고요. 추가하면은 이름은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뭐 돼 있겠죠. 이제 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런 밸리데이션 체크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자꾸 이게 보면 커지잖아요. 커져서 이거를 제가 펑션 하나를 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빼고요. 펑션 뭐라고 부를까요? add test. 아까 del test를 뭐라고 부르지? del test. add test는 add test. 이렇게 부를게요. 자, 이제 불렀으니까 만들어야겠죠? 펑션 add test. 자,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요 네임 값이 없으면 입력하라라고 내가 할 거예요. 밸리데이션 체크 할 거죠. 그래서 if name이 없으면 not name 이렇게 하면 되죠. name이 없으면 내가 alert로 찍어 볼게요. alert
네임을 영어로 쓸게요. input the name. 자,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만 쓰고 끝나면 안 되죠. 이 뒤에 걸 실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return 때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리프레시 하고 눌렀을 때 네임을 클릭하세요. 딱 했는데 여기에 만약 이렇게 딱 껌뻑껌뻑 하면 더 좋겠다. 그럴 때는 자, 그런 효과까지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거를 네임을 써야 되거든요. 네임 점 왜냐면 요 엘리먼트를 접근해야 되잖아. 그래서 엘리먼트 점 포커스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jQuery 도큐멘트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떤 메소드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쓰는 것들은 한정돼 있어요. 몇 개 안 됩니다. 한 2, 3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요. 그 만난 메소드만 기억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누르면 input name 딱 치고 엔터 딱 가 있죠, 지가. 난 아무 클릭을 안 했지만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쓰고 딱 하면 되죠. 그럼 아이코드도 마찬가지네요. 아이코드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자, 이거 제가 몇 번 하라고 했어요. 가능한 한 번만 하라고 했죠. 찾는 거는 부담이라고 그랬죠. jQuery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 셀렉터를 찾는 겁니다. 그 도큐멘트를 찾는 거, 돔을 찾는 거. 그래서 그 엘리먼트를 찾는 거를 한 번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name이라고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name 예, 이렇게. 그럼 얘도 $name이 된 거죠. 여기는 뭘로 바뀌면 돼요? $name으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한 번밖에 안 불렀죠. $name. 그래서 똑같이 else if 얘는 통과했어요. else if 이제 똑같이 요 i코드도 마찬가지네요. i코드. 그래서 $iCode 이래서 달러를 붙이는 겁니다. 그냥 name이라고 헷갈리니까. 자, iCode 얘는 $iCode 이 달러가 안 붙은 거는 그냥 값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iCode 값이 없으면 똑같이 요거 복사에다가 부르면 돼요. input iCode.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iCode한테 포커스를 줘야 되겠죠? 테스트 하는 겁니다. 이 값도 안 주고 불렀더니 name 넣으세요. 두두두 딱 해서 엔터 했더니 iCode 넣으세요. 포커스까지 가 있으니까 더 편하죠. 그리고 엔터 한번 쳐볼까요? 엔터 쳐도 먹습니다. 왜 먹죠? 엔터 치면은 먹게 하는 거는 이 버튼이 지금 보세요. 폼 안에 있어서 그래요. 지금 폼 안에 있죠. 폼 안에 있는 버튼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버튼이 뭐가 된다고요? 서브밋 버튼이 된다 그랬잖아요. 디폴트로 무조건 내가 타입 이퀄 서브밋이라고 안 써도 타입 이퀄 서브밋이라고 안 써도 버튼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얘가 서브밋이에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인풋 여기서 엔터를 치거나 하면 바로 서브밋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엔터 치잖아요. 여기서 탭 가서 이렇게 여기서 클릭해도 되지만 보통은 엔터키 쳐도 그냥 가요. 대부분 사이트들이. 그래서 여기서 엔터 쳐도 당연히 되겠죠. 어디서 엔터 치든 서브밋을 타니까 폼에 버튼이 하나 있을 때 이 버튼을 탄다라는 말은 뭐죠? 타입이 서브밋인 버튼에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버튼의 이벤트는 뭐예요? 가장 기본 이벤트가 뭘까요? 클릭이겠죠, 클릭.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서버에다 보내야 되잖아요. 이 값을. 이 네임과 이 iCode를. 그래서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딱 해봅시다. 그래서 애드 할 때 이 부분을 뭐 하면 되죠? 일단 AJAX를 불러야 되겠죠. 서버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AJAX 콜을 한번 할 겁니다. 자, 아까 했던 거에서 그냥 갖고 올게요. 제가 포스트 이 부분이죠. 그죠? 네, 이 부분을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요. URL은 똑같아요. 데이터는 name은 뭐죠? 위에서 내가 다 갖고 왔잖아. 그래서 name이죠. 지금 입력한 거, 사용자를 입력한 게 name이고 iCode는 iCode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name은 요거는 키 값이고요. 제이슨의 키 값이고 요거의 value 값인데 제이슨의 요 name은 위에 내가 벨이라고 갖고 왔네요. 요 다 통과돼야지만 요거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 iCode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포스트가 인설트라고 했으니까 포스트 데이터 타입은 제이슨, 요게 제이슨이니까 그 다음에 단 잘 갔다 왔으면 서버에 결과를 내가 뭘 준다 그랬죠? 새로 추가된 값을 준다 그랬잖아. 그럼 요 제이슨에는 새로 추가된 요 값이 오겠네요.
그래서 요 값으로 제가 이 add 테스트를 불러볼 거예요. 그냥 여기서 add 테스트 불러도 돼요. add 테스트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네임 입력하세요. 네임은 제가 알랄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볼게요. 딱 했더니 알랄랄이 만들어졌는데, 요 아이디가 111은 뭐죠? 내가 그냥 임의로 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실제 제이슨, 자, 요 상태에서 리프레시 해볼게요. 리프레시 딱 했더니 29번이네요. 실제 값은. 자, 요거 들어간 건 알 수가 있겠죠. 리프레시 했을 때 5개가 됐잖아. 4개에서. 그래서 인설트는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는 뭐냐면, 제가 콘솔에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이슨을 한번 찍어 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저장했을 때. 그래서 qq 저장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의 테스트점이죠. 테스트점. 그래서 요 테스트점 id 요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이슨의 id 테스트의 i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ppp 해서 더하기 눌렀어요. 그랬더니 pp는 31번으로 잘 들어갔네요. 그죠? i코드 이렇게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저장은 처리가 된 겁니다. 계속 붙겠죠. 우리가 지금 속성으로 배우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천천히 했다 그러면은 쉬웠을 텐데 조금 빨리 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파이썬을 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추가는 저는 여기서 저는 10번을 썼고요. i코드를. 여러분들은 번호를 쓰십시오. 여러분만의 번호를 쓰시면 여러분 것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전역 변수에다가 아예 i코드 값을 박아 놓으세요. 이렇게. 나 몇 번 쓰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인풋 박스에서도 그냥 여기 10번, 나는 20번을 쓰겠다 그러면 20번 하나 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자기 것만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러 명이 쓰셔도 쫑이 안 나겠죠. 자, 그리고 삭제 한번 해볼게요. 삭제는 조금 어려워요. 삭제까지 하고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리팩토링까지 하는 게 오늘 수업이거든요. 삭제까지 이해를 하셔야 리팩토링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삭제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요 라인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몇 개 더 추가해 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51, 55까지 있네요. 제가. 그러면은 중간에 누군가가 좀 잔뜩 들어갔네요. 점프 된 거죠. 자, 삭제를 할 때 요거를 삭제하고 싶으니까 요거의 ID 52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52번을 얘한테 줄 겁니다. 자, 어떻게 주는지 실제 실무에서 쓰는 방식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다가 쭉 만들어지고 있죠. 리스트 그룹에다가. 뭘로? 리스트 그룹 아래에 바로 버튼이라는 걸로 쭉 만들어지는데 이 버튼에다가 아이디를 줄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제가 아이디 값을 하나 줄 거예요. btn에 아이디도 어트리뷰트죠. 속성이니까 attr id는 현재 받은 아이디, 요 아이디 값. 그죠? 그 아이디를 그대로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아이디 값을 한번 주기만 하고 뿌려볼게요. 뿌리고 나서 얘는 33번이 맞는지 오른쪽 눌러서 검사 했더니 버튼이 나오고 아이디가 33이네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다가 뭐 데이터 다시 아이디 주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줄 겁니다. 그럼 이 버튼도 뭐 해야 돼요? 33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이 삭제 버튼도. 그래서 삭제 버튼은 얘네요. 얘 버튼에다가 href도 주지만 하나를 더 줄 거예요. 데이터 다시 아이디라고. 자, 요번에는 그냥 아이디라고 안 주고 데이터 다시 아이디라고 준 이유는 아이디라고 또 주면 아이디가 쪽나죠. 제가 샵 붙은 거 이거 요 아이디가 버튼의 아이디는 엘리먼트의 아이디는 중복 안 되는 게 좋다 그랬죠. 중복이 되면은 내가 샵으로 접근했을 때 뭐가 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요 아이디 대신에 저는 요번에 데이터 다시 아이디라는 값으로 줄 거예요. 자, 이게 좀 스탠다드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값을 줄 때 어떤 뭐 아이디를 줄 때는 데이터 다시 아이디, 네임을 줄 때는 데이터 다시 네임, 데이터란 뜻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관례적으로. 근데 요거를 jQuery가 실제로 써요. 자, 그럼 A 태그도 한번 볼까요? 삭제되고 있는 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검사해 봤더니 데이터 다시 조금 키워볼게요. 데이터 다시 아이디가 33이네요. 그죠? 그럼 저는 요거를 써가지고 요거에 해당되는 요 버튼을 찾아서 이 버튼 채로 날려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삭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뭘 해라 라고 여기 델 테스트를 해라 라고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펑션 하나를.
그래서 델 테스트 여기다가 바로 할게요. 잘 보이게. 자, 그래서 똑같이 하나 만들 겁니다. 이걸 만들 건데, 요번에는 삭제 버튼이니까 btn add가 아니고 btn 다시 delet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디는 안 줬죠, 따로. 삭제 버튼에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버튼 btn 다시 danger, 얘가 삭제 버튼이잖아, 지금. 그럼 이게 접근될까요? 자, 요거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콘솔에서 요걸 한번 읽어보면 하나도 안 나왔네요. 그럼 제가 뭐 잘못 준 거죠? 버튼이 아니고 뭐였죠, 아까? 요거는 A 태그였어요. A에 btn 다시 danger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실수 안 하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6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A였고요. A.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걸 한번 태워볼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불러야 되죠? 델 테스트를 불러야 되겠죠? add 테스트 또 부르면 안 돼요. 델 테스트 부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id를 줄 거예요. 자, id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요 이벤트가 뭐냐면, 이벤트에는 내가 현재 클릭한 이벤트, 우리가 아까 잠깐 보셨죠? 심지어 클릭한 좌표까지 줬잖아요. XY 좌표까지. 그러니까 내가 클릭한 요 엘리먼트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엘리먼트의 값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나 찍어 볼게요. 콘솔.로그. 다 찍어 보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러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벤트.xy 좌표가 아니고 이번에는 타겟이라고 해볼게요. 타겟이 내가 클릭된 엘리먼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겟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딱 했더니 지금 btn 된지 안 먹네요. 왜 안 먹었죠? 자, 그거부터 가야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산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jQuery를 할 때, jQuery와 ajax를 쓸 때 만나게 되는 큰 산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언제 타죠? 요 부분, 이벤트 리스너 등록하는 거는 도큐멘트가 레디 됐을 때, 완전히 다 그려진 건 아니라 그랬죠. 거의 그려졌을 때. 대신에 HTML은 다 그려진 거예요. 그려졌을 때, HTML 다 그려졌을 때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하는데 얘는 그려졌나요? 안 그려졌나요? 이만큼. 안 그려졌어요. 얘는 언제 그려지죠? 셋리스트가 끝나야 돼요. 그럼 셋리스트는 서버에 갔죠, 지금. 데이터 가지러. 데이터 가지러 간 사이에 이걸 타는 겁니다. 얘는 언제 끝나요? then 했을 때 끝나는 거죠. 셋리스트.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셋리스트를 부르죠. 처음에 도큐멘트 레디 때. 먼저 얘부터 불러요. 일부러 맨 먼저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은 아직 안 된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는 제가 구분하려고, 자, 여기다가 쭉 타고요. 이거 이름은 제가 셋리스트라고 할게요. 자, 셋리스트가 끝났을 때가 여기죠. 자, 셋리스트 시작은 여기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합니다. 콘솔.로그 셋리스트 스타트예요. 셋리스트 스타티드 스타팅이라고 할게요. 지금 준비되고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벤트 리스너 등록하고 아마 이게 탈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는 여기서 등록되죠. 그래서 여기 이벤트 리스너 등록되는 부분, 요 부분을 제가 델 이벤트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리프레시 해보면 될 거예요. 딱 했더니 처음에 뭐부터 됐죠? set list 스타팅 되고 델 이벤트가 먼저 탔죠. 자, 요거를 타는 동안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요거 btn danger 아직 없잖아. 요거 됐을 때가 요걸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그리기 전에 내가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해 버렸으니까 하나도 없는 데다 대고 그냥 등록한 거야, 이벤트 리스너를. 그러니까 이건 언제 해줘야 돼요, 이벤트 리스너는? 언제 해줘야 되죠? 그렇죠. 리스트가 다 그려지고 나서 해주면 돼요. 그럼 셋 리스트 다 그려진 건 여기다. 그죠? 그럼 다 그려지고 나서 여기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쫙 했더니, 자, 셋 리스트 스타트 됐고요. 셋 리스트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델 이벤트가 추가됐네요. 그런 다음에 내가 X를 딱 눌렀더니 먹었네요. 자, 요거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혼자서 만드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되는 것들은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리스트 등록하고요. 이제 불필요한 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프리벤트 이벤트하고 타겟. 타겟 얘기하다 말았구나. 타겟은 보면은 내가 지금 클릭된 얘를 알려주죠.
그래서 근데 얘는 jQuery 객체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jQuery 객체로 내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타겟을 jQuery 객체로 만드는 건 이거죠. 그래서 요걸 변수 하나 빼겠습니다. 내가 현재 클릭된 뭐예요? 삭제 버튼을 말하는 겁니다. 이 타겟은. 그래서 del btn del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jQuery 객체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벤트 타겟이 현재 눌려진 엘리먼트고 그 엘리먼트를 jQuery 객체로 만든 겁니다. 그럼 요거에 뭘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까 뭘 세팅했죠? 데이터-id 했죠. 그러면은 요거에 btn del 요걸 찍어 볼 거고요. btn del이랑 btn del.attr data-id. 자,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어트리뷰트를 갖고 올 건데 data-id라는 값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검사했을 때 요 a 태그에 data-id라는 어트리뷰트 값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럼 33이 오겠네요. 그죠? 네. 자, 리프레시 다시 하고요. 삭제를 딱 눌렀더니 이 객체 갖고 왔고요. 그 값을 갖고 왔죠. 33이라고. 그럼 33에 해당되는 것만 삭제하면 되니까 33은 구해왔어요. 자, 요것도 data-id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어떻게 쓰냐면 데이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걸 워낙 많이 쓰니까 그래서 다 data-id, data-name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데이터를 값을 세팅할 때는 엘리먼트에. 그래서 버튼에 데이터 해도 똑같을 겁니다. 똑같죠? 그럼 요 id 값으로 내가 버튼을 찾아오면 돼요. 자, 델 테스트에다가 제가 요 id 값을 줄 겁니다. 요 id 값을. 그럼 델 테스트는 이렇게 눈에 잘 띄게 요 id 값을 받아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서버에다가 딜리트 날리고 딜리트 다 끝나고 나면 엘리먼트 지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델 테스트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델 테스트 가서 id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지울 그 id 값을 가지고 딜리트를 날려야 되니까 또 ajax가 필요하겠네요. ajax 똑같이 갈 겁니다. 요만큼. 자, 자꾸 이 부분이 자꾸 반복되는 거 느끼시죠? 그러니까 리팩토링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URL은 아까 URL이 지금 뭘로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삭제할 때 제가 id 값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랬죠. 서버랑. 그러니까 끝에 뭘 붙여주면 돼요. id를 붙여주면 되죠. 슬래시가 있나요? 슬래시 있네요. URL에. 그럼 슬래시 필요 없고요. 여기다 바로 id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 id에다가 데이터 다 필요 없죠. 삭제니까. 타입은 뭐가 되죠? 그렇죠. 네. 딜리트고 데이터 뭐 안 주니까 데이터 타입도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끝났고 여기다가 결과값을 받아가지고 그냥 찍기만 해볼게요. 여기는 딜리트라고 델 테스트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결과값이 뭐가 왔는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뭘 하면 되죠? 걔 지우면 되죠. 그 버튼 뭘 지워야 될까요? 지금 이 부분을 지워야 되잖아. 큰 놈. 지금 요 파란색 요 색깔이 있는 부분. 요걸 지워야 되니까 얘 버튼의 id는 30이에요. 그래서 이 id를 찾아올 겁니다. 자, 아까는 어펜드 했지만 요번엔 del이니까 달러 자, 버튼의 id는 30이죠. button 샵 32. 그냥 30이라고 써도 되지만 버튼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샵해서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id 값은 여기 와 있네요. 그죠? 자, id 값. 자, 이렇게 하면은 얘를 찾을 겁니다. 그거에 remove.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리프레시 하고요. 33번 삭제됐네요. 리프레시 다시 해보면 되죠. 다시 해봐도 없죠. 또 삭제. 53번 삭제 해볼게요. 삭제. 리프레시 삭제됐죠. 자, 삭제는 어떻게 했죠, 지금?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여기다가 삭제 버튼에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 못했죠. 그림이 안 그려졌으니까, 아직. 이 삭제 버튼이 안 그려졌으니까. 그래서 삭제 버튼을 그리는 그 함수에 setList에 가가지고, setList에서 다 서버 갔다 오고, 화면을 다 그리죠? 어펜드 테스트로. 화면을 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걸어준 거예요. 그럼 선생님, 요거 하는 동안에 이거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화면에 그냥 그리는 거죠. 서버 갔다 오는 거 아니잖아. 제가 아까 블로킹 IO라 그랬죠. 넘블락 IO. IO라는 건 뭐라 그랬죠? 파일을 쓴다거나 네트워크를 탄다거나 DB를 갔다 온다거나 이런 게 IO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없잖아. 화면만 그냥 처리하니까 이건 무조건 탑니다. 타고 나서 이벤트 리스너를 쭉 등록해 주는 거예요. 버튼 개수만큼.
쭉 등록해 주니까 이벤트 리스트 등록됐고요. 요게 클릭됐을 때 내가 델 테스트를 부를 건데 요 아이디 값은 그 버튼에 달려있는 아이디로 내가 델 테스트를 부른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이제 리팩토링까지 한번 하고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딴 건 잘 모르겠지만 에이작스 부분이 지금 이만큼 하나, 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그죠? 이건 되게 기네요, 대빵. 자, 그래서 요걸 함수로 다시 뺄 겁니다, 제가. 펑션 send ajax라고 제가 하나 만들게요. 자, send ajax라는 함수를 하나 뺄 건데 리팩토링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요 상태 놔두고, 좋습니다. 자, 요 상태를 그러면은 제가 하나 놔두고요. 리팩토링은 새로 하나 만들게요. 테스트 보드 리팩이라고, 리팩.html이라고 하나 새로 만들게요. 자, ajax 부분만 먼저 제가 뺄 거예요. 그래서 ajax를 send 리스트가 제일 크니까 send 리스트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긁어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 일단은 삭제는 안 할게요. 삭제는 안 하고 보면서 해야 되니까 펑션 send ajax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send ajax는 지금 뭐가 필요하죠? URL 필요하네요. 그래서 그 URL은 근데 우리가 전역 변수니까 따로 뭐 안 받을게요. 그 다음 타입이 필요하네요. get인지 set인지 push인지 delete인지. 그래서 타입 하나 받을 거고요. 또 뭐 데이터 부분 있네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부분 하나 받을 거예요. 자, 데이터 타입은 다 우린 제이슨으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박아 놓을게요. 제이슨이라고.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끝났을 때 처리가 다 달라요. 이 부분 다르고요. 그 부분 다르고 저 부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추가 삭제 부분. 이 부분을 수행하는 함수를 하나 받을 거예요. 제가. 함수. fn은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뭐 하는 놈이냐면 다 하고 나서 결과를 처리할 놈이에요. 자, 어렵죠? 따라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되죠? fn, 내가 지금 받은 함수, 요 함수값의 결과는 뭘 줘야 돼요? 제이슨입니다. 자, 실제로 비동기로 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중급부터 시작되는 비동기 콜백 펑션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입니다. 자, 이해하시면 대박이고요. 이해 안 되시면 계속 반복해서 보십시오, 이 부분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십시오. 자, 그래서 fn 받은 놈을 내가 다시 콜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함수가 받을 거예요, 함수. 그래서 제가 실제로 부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앞에 갔죠? 앞에 다 필요 없고요. 다음 부분만 바뀔 겁니다. 자, 부르는 거 send ajax를 부를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받는 게 뭐였죠? 타입이랑 데이터네요. 그래서 타입은 get일 거고요. 나는 지금 서버에서 get으로 갖고 오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너무 지워버렸네. 데이터 P네요. 자, 다시 이제 타입은 줬고요. 데이터는 P네요. 그죠? P. 그 다음에 함수는 데이터와 함수밖에 안 받죠. 그래서 함수는 제가 여기다가 펑션, 함수니까 펑션 쓰겠죠, 당연히.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이 함수는 뭘 주죠, 나한테? 얘가 끝나고 나서 이 함수를, 내가 준 함수 펑션을 실행시키죠. 이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자, 해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 부분 다 필요 없어졌고, 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쓸 겁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네요. 이만큼, 그죠? 잘라와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get과 p와 펑션 3개가 날라갔네요. 이거는 내가 받은 거죠. 내가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자, 요걸 잘 이해해 보십시오. 자, 내가 send ajax를 불러요. 이 함수를 부르는데 get이라고 타입에는 get을 줬고요. 데이터 자리에는 p라고 줬고요. 펑션 자리에는 이 함수를 줬습니다. 이만큼을. 그래서 send ajax를 그냥 부른 거예요. 내가. 잘 안 보이겠지만 함수를 좀 계행을 해 볼게요. 계행을 한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닫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send ajax 가로 열고부터 가로 닫고까지예요. 그 사이에 내가 get이랑 p를 주고요.
그 다음에 펑션을 하나 줬습니다. 펑션은 얘예요. 됐죠? 눈에 보이죠? 예. 그래서 이 함수를 딱 전달해서 얘한테 줬더니 이 함수를 어떻게 한다고? 얘는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부른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뭐라 부른다고요? 다시 불러줘 라는 뜻으로 콜백이에요. 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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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다 제이슨을 다시 담아서 내가 다시 보내주니까 얘가 다시 받아요, 제이슨을. 그런 다음에 이거 실행되는 거죠. 가로 열고 닫고가 실행이니까. 자, 그 다음에 페일 부분 봅시다. 페일 부분 뭐 다 똑같이 해도 상관없겠죠. 이 부분 다 똑같이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걸리는 게 아까 데이터가 있을 때만 P를 박죠.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P가 아니고 데이터로 바뀌어야 되죠. 샌드 에이작스로 다 부를 겁니다. 그럼 샌드 에이작스 이 부분을 내가 다 갖고 오면 되죠. 다 이제 샌드 에이작스 이 부분을 다 부를 겁니다. 에이작스를 부르는 쪽에서는 다. 자, 여기서도 부르네요. 그럼 샌드 에이작스. 함수는 뭐가 되죠?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다 똑같으니까 제가 요거 두 개만 갖고 근데 이거 뭐 찍는 거니까 필요 없고 찍어볼까요? 요 두 개를 함수 이 부분 이제 필요 없죠. 얘는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요. 여기다가 이렇게만 불러버리면 되죠. 자, 얘는 지금 뭐 하는 놈이죠? 네, add 하나 추가하는 거네요. 추가하는 거니까 메소드가 뭐죠? post. 여기는 post 그대로 주는 겁니다. 데이터는 요거네요. 요만큼. 데이터는 요만큼. 그래서 펑션은 결과값을 받아가지고 append 테스트만 불러주면 돼요. 자, 제이슨의 id랑 요 name 코드로. 그래서 이건 다 없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르는 데가 있죠. delete 요 부분도 만든 함수로 불러볼게요. 얘는 URL이 좀 특별하네요. id가 붙네요. 그럼 URL을 어떻게 할까요? 변수로 빼야 되죠. 얘만 요거 id니까. 그럼 URL도 받아야 되네. 그럼 URL을 일단 문제가 될 거예요. 타입은 어떻게 돼요? delete로 그냥 똑같이 갈 거고요. 자, 요 URL 처리만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 펑션은 요거네요. 요것만 해주면 되네요. 요거. 딴 거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 다음에 다 똑같고. 자, URL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봅시다. 자, delete에 요 값이 없죠? 요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만 요게 없는 거야? 뭐 URL을 내가 전달해줘도 되는데 데이터 값이 없잖아요. null이잖아. 그럼 데이터 값이 없을 때는 무조건 뭘로 하면 돼요? id 값을 추가해주면 되는데 id를 주고 싶은데 이게 JSON 타입이냐 이렇게 비교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할게요. null 주고 정석대로 해봅시다. 쉽게. 이거 왜 지웠지? 앞에다 URL을 붙일게요. URL 플러스 id. URL을 전달해 줄게요. 그냥 URL 타입 데이터 펑션 콜백 펑션 이렇게 부를게요. 그럼 딴 데서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놓고 하면 눈에 잘 보일 겁니다. 그럼 앞에도 URL이니까 근데 URL 그대로 가는 거죠. 얘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얘도 URL. 자, 그 다음에 이 샌드 에이작스에서는 URL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자리는 받은 URL을 줘야 되죠. 그래 delete는 delete에 해당되는 거 할 거고. 자, 타입 부분도 받은 타입. 자, 이렇게 되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 타입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가 없을 때가 있죠. 일단 요 정도로 해서 리팩토링 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했더니 벌써부터 에러 났네요. 리팩토링 하면 이렇게 에러 나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닛 테스트까지는 안 갈게요. 자, 테스트 보드에 107 갔더니 URL 만드는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이니까 여기네요. P가 없는데 자꾸 P를 부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부분이 P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불러볼게요. 콘솔 열고. 자, 에러 없어졌어요. 추가부터 해볼게요. 했더니 추가 잘 됐어요. 삭제해 볼게요. 삭제했더니 에러 났어요. 삭제는 됐지만 에러가 났습니다. jQuery of null 펑션 파람 됐죠. 이게 뭐죠? 제가 삭제할 때 데이터 부분을 뭘로 준 거예요? null 준 거죠. null 주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부분도 뭐예요? 지금 타입이 요만큼. 제가 지금 JSON이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원래 이 부분은 옵션스라고 하는 겁니다. 옵션스.
그래서 AJAX 옵션스인데 제가 옵션스라는 변수를 하나 뺄게요. 조금 잘 보이라고 띄워 보겠습니다. 원래 안 띄우는데. 그래서 옵션스를 선언해야 되겠죠. 옵션스는 요겁니다. 자, 요거예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랑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가 없을 때는 안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뺄게요. 빼고 요 두 개만 기본적으로 갈 거고요. if 데이터가 있을 때만, 데이터가 있으면 옵션스에 어떻게 하면 되죠? 점 데이터는 데이터. 자, 제이슨 변형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옵션스에 데이터 타입은 변수니까 멤버 변수잖아요. 지금 옵션스라는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멤버 변수가 지금 URL과 타입밖에 없어요. 거기다 멤버 변수를 하나 내가 추가하는 거야. 데이터라는 변수를 옵션스에다가 데이터라는 값을 줄 건데, 그거는 여기서 받은 데이터 값이에요. 그 다음에 옵션스에 데이터 타입이라는 멤버 변수도 하나 추가할 건데, 얘는 제이슨으로 추가할 겁니다. 그럼 데이터가 없을 때, 널일 때는 안 붙이겠죠. 삭제 같은 경우는. 추가와 목록 볼 때만 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걸 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삭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뜨네요. 자, jQuery 됐고, 여기에 URL 만들 때 에러 났네요. 그게 계속 에러가 나네요. 지금 이 부분 데이터가 널이니까 이걸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URL 변수를 하나 뺄게요. 꼭 찍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불어한 send URL을 sent URL 날라간 URL 한번 찍어 볼게요. 얘는 URL이고요. if 데이터가 있을 때만 sent URL에 플러스 이퀄 요걸 해줄 겁니다. 그냥 다 sen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콘솔 추가부터 해볼게요. 추가됐고요. 삭제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된 거죠. 자, 지금 send ajax라는 것만 함수 뺀 거고요. 지금 그 send ajax를 이렇게 따로따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utility JS로 빼버리면 되죠. 여기서 이 페이지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모든 페이지에서 다 ajax를 쓸 때는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정말 편하게 쓰겠죠, ajax를. URL과 뭐 메소드와 파라미터만 주면 되게. 그래서 반복되는 코드를 없애는 게 그 리팩토링이니까 그 처리를 한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지금 4개가 있는데요. 지금 얘들은 잘 먹어요. X 누르면 해당되는 게 지워져요. 근데 이제 새로 추가되는 것들 333 해서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하고 나면 이 이벤트 리스트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지금 센 리스트는 화면을 서버에 갔다 와서 결과를 받고 나서 화면을 다 그리고 나서, 그죠? 그런 다음에 이벤트 리스트를 등록하는데 어떤 식으로 리팩토링 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언제 필요한 거죠? A에 요 버튼이 있을 때만 존재한 거죠.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 부분을 빼고요.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어펜드 테스트를 부르잖아요. 서버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어펜드 테스트가 뭐였냐면 여기 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어펜드 테스트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다가 여기선 빼고요. 여기서 빼고 어펜드 리스트, 어펜드 테스트거든요. 어펜드 테스트에 지금 삭제 버튼이 뭐죠?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추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추가되는 버튼은 뭐죠? 얘죠, 얘. 얘가 지금 삭제 버튼이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A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추가된 삭제 버튼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로우에서 얘가 추가되죠. 추가되는 순간에 이벤트 리스트 등록하죠. 그 다음 라인 추가되죠. 그 다음에 얘 추가될 때 그 다음 등록하고, 그 다음 또 추가될 때 이 부분 등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요거는 잘 됐고요. 그 다음 새로 추가하는 거 44, 그 다음에 X 했더니 잘 됐죠. 자, 아까랑 지금의 차이는, 아까는 리스트를 쭉 뿌려놓고 이렇게 리프레시 했을 때 화면을 쫙 그릴 때 그때 등록을 해요. 지금은 어떻게 했죠? 등록될 때마다 해버린 거죠.
지금 어펜드 테스트 요 한 줄 한 줄 추가할 때마다 요게 추가될 때 거기다가 이벤트 리스트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석적으로 가시면 돼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기능들은 다 구현이 됐고요. 소스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독타입 HTML은 우리가 HTML 문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TML 문서기 때문에 HTML 태그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랭은 영어 기반으로 가겠다. 한글 기반이면 KO라고 해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KO든 EN이든 기준이 되는 언어만 정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헤드 부분은 이제 편집 봉투에 써서 가는 건데 뭐 모든 게 다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 부분은 뭐냐면 먼저 그 바디 태그를 파싱하기 전에 헤더와 바디가 있잖아요. 요 헤드 바디 부분을 파싱하기 전에 먼저 파싱하라고 헤더 부분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헤더 부분을 보면 메타데이터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캐릭터 셋 나는 UTF-8이야. 이 HTML 문서는 UTF-8이에요. 그럼 서버로 보낼 때도 한글이나 이런 것들은 다 UTF-8로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임은 뷰포트, 그 다음에 HTTP 뭐 이렇게 쭉 가고요. 여기 스타일 시트 하나 갖고 왔네요. 제가 부트스트랩 하나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커스텀한 스타일 시트 이렇게 있고요. 스크립트는 jQuery를 우리가 써야 되니까 jQuery 얹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스크립트들이 이렇게 이제 이 스크립트 태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 변수 iCode 10번이라고 줬고 URL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iCode가 10번 주세요 20번 주세요 했던 거는 지금 전체 보는 거거든요. 전체 보기 딱 눌러 보면 이 테스트라는 테이블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이 API는 어레이로 전부 내려줘요. 지금 모든 데이터 다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iCode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분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아이디로 iCode로 작업을 하시면 자기 것만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이런 것 다 그냥 테스트 데이터고 네임 부분만 중요한 겁니다. 자, 네임을 스페이스로 치신 분도 있네요. 그래서 그 iCode 자기의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번호. 없는 번호 쓰시면 되고, 자, 도큐멘트 레디는 화면에 다 그려졌을 때예요. 자, 화면에 그리기 전에 메모리에 올린다 그랬죠. 그거는 뭐였죠? window.onload. 자, 그래서 onload 이벤트는 윈도우, 제일 바깥쪽에 윈도우가 있다 그랬죠. 윈도우 속에 그 도큐멘트가 있는 겁니다. 자,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 윈도우라는 걸 가져요. 자, 윈도우 제일 바깥쪽에 윈도우라는 그 영역을 갖고,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일 바깥쪽은 뭐예요?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크롬이면 크롬, 아이면 아이, 사파리면 사파리, 그거고요. 그 안에 이제 탭이 하나씩 만들어지죠. 그 탭 하나가 이렇게 탭 하나씩 열리잖아. 그래서 이 탭 하나가 윈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 탭이 없었어요. 그런 시절을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 탭이 없던 시절에는 뭐예요? 이 브라우저 자체가 윈도우였겠죠. 지금은 탭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탭 하나가 윈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탭 하나가 지금 현재 열려있는 탭이 윈도우입니다. 여기 윈도우. 윈도우 객체예요. 전역 변수예요. 그래서 윈도우 객체고, 그 다음에 요 속에 HTML 태그부터 시작하는 거. 여기서부터 HTML 닫는 것까지죠. 요걸 뭐라 부른다고요? 도큐멘트라고 부른다고. 자, 그 다음에 윈도우는 다른 말로 셀프라고도 엘리어스가 걸려 있어요. 변수명이. window.location.href는 뭐 https. 자, 하도 네이버만 했더니 다음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제가 지금 윈도우 객체에다가 썼잖아요. 이렇게 윈도우는 요 탭을 말한다 그랬죠. 이 탭에 로케이션은 뭐죠? 얘예요. 이 주소창, 우리가 주소창이라고 부르는 요 부분이 로케이션입니다. 거기에 href라는 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주소 값을 요걸 바꾸라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것도 있겠네요. 로케이션 점 뭐가 있나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호스트 있네요. 호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이 부분을 호스트라 그랬죠. 뒷부분에 쭉 붙는 건 URI라 그랬고, 물음표 다음에 뭐뭐 앰퍼센트 뭐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는 파라미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객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더 편하겠죠. 이렇게 제어하는 게. 자, 프로토콜도 있고 릴로드도 있네요. 릴로드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화면이 리프레시 된 겁니다.
자, 윈도우 객체. 그다음 윈도우 객체에는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잔뜩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윈도우가 뭐 제가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이 윈도우 제가 바 해가지고 지금 아이코드 이렇게 등록했죠. 맞나요? 아이코드 10 이렇게 등록했어요. 이 아이코드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윈도우에 있을까요? 도큐멘트에 있을까요? 크롬에 있을까요? 전역 변수잖아요. 그죠? 전역 변수니까 윈도우에 있습니다. 내 탭에서만 쓸 수 있는 겨. 히스토리 좀 백 해볼까요? 윈도우 히스토리 백 하면 여기 우리가 요 버튼 누른 거예요. 자, 그래서 도큐멘트 레디라는 것은 이 윈도우 안에 이 HTML들이 다 구성이 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은 다 그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파싱을 할 때 CSS 같은 경우 있죠. 자바스크립트 파싱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컨테이너 이런 거 클래스 다 CSS죠. 이런 거 다 CSS입니다. CSS는 CSS 영역이 있다 그랬죠. 메모리 영역 CSS 있고요. 돔트리라고 하는 HTML 영역이 있고요. 여기는 태그들의 하이라키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CSS 설정된 클래스들이 들어가 있고요. 스타일들이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바스크립트 VM이라고 부르는데 가상머신이라고 불러요. 이제 크롬은 지금 V8 엔진이라는 걸 V8 엔진이라는 고성능의 그 컴파일러와 VM을 쓰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 되면 여기 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 지금 윈도우 같은 것도 뭐예요?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 객체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아이코드 이런 것들 다 여기에다가 전역 변수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SS 부분에는 뭐가 선언되죠? 그렇죠. 스타일들 요런 것들 PTR, 스팬의 배지 이런 것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뭐 스팬의 배지 한번 볼까요? 스팬 태그에 배지가 하나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 HTML을 내가 여기다가 스팬 뭐 클래스는 배지 이렇게 나가죠. 요거 파싱하고 나서 컴파일 할 때는 이 부분을 컴파일 한다는 거는 실행할 때는 이걸 참조하겠죠. 이 부분을 참조해서 화면을 그리는 겁니다. CSS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클래스는 먹었지만 화면을 그리는 거, 컬러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다. 또는 지금 이거 같이 마진이나 마진탑 플로트 이런 것들은 다 안 끝난 상태가 도큐멘트 레디예요. HTML 구성이랑 클래스 이런 건 다 메모리에 다 올라갔고요. 그리는 건 딴 얘기예요. 그리는 건 누가 그리죠? 우리 CPU가 아니고 GPU가 그리겠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자, 그리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걸 갔어요. 이런 거 불렀어요. 처음에 이제 파싱해서 컴파일 될 때 이 URL이잖아. 이 URL을 보내요. 자, jQuery 주세요. 보냈고요. 그러면은 이 jQuery가 어떻게 돼요? jQuery가 내려와야지만이 자, 이거 질문 들어온 건데 자, 지금 이거 jQuery 객체잖아요. jQuery 여기 안 왔는데 이거 실행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는 파싱만 끝난 상태고 컴파일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컴파일은 그럼 언제 끝날까요? 얘가 로드가 됐을 때. 그 순서는 지켜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내려왔고 얘가 들어왔을 때 모든 자바스크립트는 다 어싱크예요. 어싱크니까 이거 실행하는 중에 내가 다음 것도 실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실행하라고 맡겨놓고요. 별도의 프로세스로 맡겨놓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스레드입니다. 스레드인데 여기 보면 크롬 헬퍼 자 크롬이 여기 보면 이렇게 잔뜩 있죠. 여러분들 작업관리자입니다. 제가 열어놓은 탭만큼 이게 나와요. 한 탭에서 두 개 열릴 수 있는지는 크롬은 잘 모르겠어요. 별도의 프로세스를 쓴다 그러면 또 하나 생길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다 스레드 기반으로 도는 겁니다. 얘는 별도의 스레드한테 맡겨놓고 다음 거 또 컴파일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 에이작스가 있네요. 샌드 에이작스 갔더니 달러점 에이작스네요. 에이작스는 다 뭐예요? 어싱크로는 나이스하죠. 그래서 이 옵션을 달고 이만큼의 옵션을 달고 내가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이 URL로. 그래서 서버에 제가 이제 베리 서비스 넷이니까 베리 서비스 넷으로 가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뭘 실행하는 거예요? 해놓고 다음 걸 실행하죠. 샌드 에이작스를 부른 그 다음으로 자 샌드 에이작스 불러놓고 다음 끝났네요. 없네요. 그 다음에 요거 가고 있어요. 자 샌드 에이작스는 아직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몰라요. 끝나면 알아서 제가 다안이 실행되겠지 뭐. 그죠? 그러고 쭉 가는 겁니다. 쭉 가고 자 애드 테스트는 그냥 컴파일만 하고요. 실행되는 건 아니죠. 펑션이니까 등록해 놓고요. 여기도 샌드 에이작스 있네요. 이걸 콜 했을 때 여기 가는 겁니다. 바로 컴파일 할 때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때 맡겨지는 거예요. 샌드 에이작스로. 자, 그 다음 샌리스트 목록 가지고 오는 거. 자, 파라미터는 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다 URL의 메소드의 파라미터의 콜백 함수예요. 콜백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send ajax 함수를 콜했죠. 그 함수가 끝났을 때 날 실행해줘.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파이썬 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이걸 send ajax 부르고, 그죠? 거기 그 다음에 요 부분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하죠? 자바스크립트는 비동기 언어 펑셔널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 비동기 IO 얘기했었죠. 예. 다 어싱크로너스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얘가 언제 끝날지 난 모르는 거야. 하지만 내가 할 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났을 때 요만큼 실행해줘라는 거를 나한테 콜백 함수로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함수 채로 날아갑니다. 함수 채로 날아가서 send ajax 요 부분에 들어와요. 이 함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뭐죠? 이 함수의 메모리 주소겠죠. 메모리로 치자면 모든 함수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니까 그 함수의 메모리 주소를 딱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성공했을 때 그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내가 파라미터를 뭘 주고 서버에서 받은 제이슨을 주고 그러면은 그 함수를 쫙 찾아가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실행되는 거예요. 자, 어펜드 테스트는 하나씩 등록하는 건데요. 지금 이 HTML 구조가 보시면 지금 제일 바깥쪽에 리스트 그룹이라는 div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리스트들을 다 그룹핑한 겁니다. 리스트 그룹. 이거는 부트스트랩 문서를 좀 읽으시면 좋고요. 그 속에 버튼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버튼에는 그냥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삭제 버튼, 스펜은 배지 버튼.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 얘가 먼저인데 왜 얘가 오른쪽에 나왔죠? 지금 X 버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펜이 나왔잖아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플로트 라이트를 다 때렸죠. 얘도 플로트 라이트,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린 거잖아요. 플로트 라이트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먼저 봅시다. X 버튼을 플로트 라이트를 했어요. 먼저 X 버튼을 플로트 라이트 해서 끝에 갔죠. 자, 그 다음에 스펜을 플로트 라이트 하죠. 갔더니 얘가 있어. 이미 이쪽은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생긴 거죠. 그거를 이제 요 세 개 태그, 버튼 태그, A 태그, 스펜 태그 요 세 개를 만드는 겁니다. 오펜 리스트는. 자, 도큐멘트 만들 때 제가 이렇게 꺽쇠를 붙여주면 무조건 새로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 생성할 때는 이렇게 꺽쇠를 붙이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버튼 하나 그 엘리먼트를 만들고요. 이 버튼을 두 번 부르면 안 돼요. 요걸 두 번 실행하면 두 개의 버튼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한 번만 실행하기 위해서 변수로 뺀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만큼이 요게 여기 들어가도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버튼 몇 번 만들어진 거예요. 두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얘기 한 거고요. 이 버튼의 어트리부트는 속성. 요 속성입니다. 요 클래스, href 이런 거 다 속성이에요. 자, 이 버튼의 id는 id. 버튼의 id는 id. 이렇게 박은 거죠. 이렇게 숫자 들어가도 되죠. 우리 숫자 영어 언더바 쓰면 된다고. 하이픈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add 클래스는 이런 css를 추가하는 겁니다. 한 번에 세 개를 추가해도 되지만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add 클래스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게 좋아요. 어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머릿속으로 대충 그려지셔야 돼. 그런 것들이. 계속 그리려고 애를 쓰시면 코드들이 되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거 될까 저거 될까 의아한 것들 있죠. 그런 게 이제 확률이 높아져요. 100%는 되기 쉽지 않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는 이상은. 자, 그 다음에 A 태그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클래스 붙이고 텍스트 값 바꾸고요. 어트리뷰트들 쭉 세팅하고. 자, append2는 여기 있는 놈한테 타겟이 여기에요. 목적지가. 그래서 div의 리스트 그룹에다가 이 버튼을 붙이는 거죠. 자, 그래 놓고는 A 태그는 또 버튼에다 붙여요. 그 다음에 아까 이벤트 리스트도 등록해줬고요. 방금 만든 A 버튼에. 그 다음에 스펜 하나 만들어서 스펜도 버튼에다가 붙였네요. 자, 그래서 이 리스트 그룹은 사실 이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그냥 영역만 자리 잡아 놓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저장 더하기 하기 위한, 추가하기 위한 영역이고요. 자, 요거를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기가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말로 설명이 되는 부분들은 자기께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코딩을 해보시면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